50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목소리는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갭다운이 나왔지만 해외 시장 흐름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보고 해외 시장도 미국이 5일선을 깨면서 크게 빠지려는 듯 했으나 막판에 제법 큰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월이 첫 거래일이었지만 주말을 맞이한 거래일이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웠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무슨 리세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장 임에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 시장은 갭 다운 폭이 작았지만 바로 외국인이 현 선물 매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개장 후 30분 만에 361.5포인트까지 순식간에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죠. 현물 매도 또한 처음 1시간 동안 1000억도 나오지 않았고 그보다는 수요일과 목요일 베이시스가 강세일 때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뒤집히면서 삼성전자에 또 대량 매도가 들어왔던 것을 개인이 모두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막아서게 됩니다. 처음 1시간 반 동안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계속 내놓으면서 6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지만 시장은 363선까지 반등을 하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특히 개장 초의 저점을 찍고 반등한 동안 미결제 약정이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31일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5천억 넘는 선물 매수가 빠져나갔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규 매매가 들어온 시장이 아닌 단기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시장은 363선을 중심으로 이평선 따라 반등과 조정을 이어가다가 장 마감은 어중간한 363.50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어느 정도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4월이 첫 거래일인지라 금요일 장이지만 적극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 주에야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온 날이 그래도 한 최소한 이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방향성은 타진하는 게 나오겠지만 그 방향성이 확정되면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그게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향성이 어딜 것인가 이게 사실 궁금한 점이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더 이상 매도를 하기 부담스럽다고 보는 것이 전 첫 번째 변수라고 봐요. 지난 3월 4일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만원 선을 한번 쫙 깼다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7만원 선 중심으로 와리가리를 춘 구간 내에서 개인은 4조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7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초반까지의 그 1월에서 2월 사이에 쭉 내려온 그 구간들은 생각보다 그 구간에서 밀린 구간이 얼마 안 돼요. 물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그 구간에서 2조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은 6천억 삼성전자 순매수에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연기금의 순매도 이 정도로 눌린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에 쌓인 이 7만원 선에 붙어있던 이 삼성전자 가격이 감마값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웬만큼 삼성전자 매도를 때려 붙였는데도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숏을 때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에 여기서 더 밀어버린다. 그럼 순식간에 67,000원 깨고 내려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풋옵션은 아주 폭발하게 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3월 내내 나빴던 베이시스를 이제 막 플러스로 도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저렇게 많이 비워놨는데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운 쪽에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지금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인데요. 이것은 연기금이 계속 매사 들어가고 있어요. 시총 2위 종목을 꾸준히 산다면 시장이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매수할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나머지 인덱스들을 열심히 비중 축소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은 수급 측면에서도 닥치고 그냥 밀어내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봐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변동성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 변동성이 잔뜩 빠졌는데
시장은 위로 못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 폭발과 함께 시장이 아래로 부러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일종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 러시아 전쟁 이슈 등으로 3월 8일에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한 30%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시장이 쭉 반등을 할 때 우리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올해 변동성 저점인 1월 중순에 기록한 15포인트에는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풋옵션에서 아직은 시세가 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 시세판만 보면 콜옵션 372까지는 미결제 확정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옵션은 오히려 과도한 미결제 확정 증가가 있는 상황이죠. 잔존일이 이제 2주일 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가 있겠지만 늘 과도한 옵션 매도는 환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반등이 성공한다 하면 외가격 콜옵션 환매 수요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봉을 양봉으로 뽑아버리는 그런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시장이 초반에 눌림이 있었어도 그래서 잘 버텼죠. 또 장후반에 반등 나오자 유럽 지수 선물은 낙폭을 이겨냈는데요. 아쉽게도 이 전체 흐름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두르는 그러니까 일봉상 횡보장이 앞으로도 최소 3주 정도는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는 저는 이제 유로존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오늘은 미국 경제 지표까지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오늘 유로존 3월 CPI가 YY로 17.5% 상승했죠. 그리고 뭐 전월 대비로도 2.5% 상승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유로화는 별 반응 없었습니다. 대신 이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통화시장이 다음 주 수요일이 통화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통화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힘들다고 봐요. 근데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은 이것은 향후 유로화에 대한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나왔어요. 42만 6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 줄었고 또 전월기보다 크게 줄었죠. 근데 시장 반응은 뭐 단기금리 상승 뭐 반응 나왔고 또 증시도 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말 앞두고 거래량이 부족해서 채권 스탑로스 이어졌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본장 이후에는 장기 채권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30년 물이랑 뭐 2년 물도 뭐 그것마저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분기 초다 분기 뭐 말다 해서 슬슬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물은 명백히 뭐 5월에 뭐 50bp 인상 또 6월까지도 50bp 인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 가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거는 당장에 뭐 리세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수급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이거 리세션이다 뭐 시장 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량 부족해서 저는 단기 금리는 채권 스탑로스 나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SM 제조업 지수 57.1로 컨센서스보다 나빠지고 또 전원 대비로 나빠졌는데 시장은 지표에 따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주요 지표들도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추세에서 큰 변화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기름 시장이 장중에 뭐 여러 차례 100달러 선 지키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100달러 선 하회에서 마감했는 게 이건 좀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기름 가격 하락이 뭐 우크라이나 재료 회의석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지 리세션을 예고하는 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런 면에서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을 받은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금 가격 조정도 아직은 의미를 두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유럽 증시가 얼마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하락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일단 이거 분위기 안 좋네 5일선 조정 한번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정도의 눌림이 있었다고 봐요. 본장 개장 후에 이 30분 만에 나스닥에 처음으로 5일선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한참 따주기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일선 조정 오자마자 아주 강력한 반등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눌리고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특히 오늘 시장은 AMD, 마이크론, 인텔 같은 이 반도체 3인방을 아주 강하게 밀어제끼면서 그렇게 시장이 부러져야 정상인 건데 초반에 테슬라로 시장을 엄청나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5일선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쫙쫙 들어오니까 바닥이 확인된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자꾸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전체 시장의 흐름에는 그래도 매도가 훨씬 더 많아서 지수 상승은 제한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 2시 15분 이후로 더 이상 시장이 밀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때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장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변동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들이 포지션 걷어내면서 빠른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변동성 지수는 20포인트를 제대로 넘지도 못하고 19.6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변동성 선물과의 스프레드 여전히 뭐 3포인트 가깝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월요일에는 아마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진짜 하락을 하려면 월요일에 뭐 추가로 또 큰 음봉 나온다 이러기보다는 월요일에도 또 장중 조정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점진적 반등을 해서 최소한 뭐 쌍봉 만들든지 아니면 나스닥 15,45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강세장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인 종목을 이야기는 그렇고 금융주 중에 시티그룹이 연중 신저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3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스탑로스로 내려온 것도 있다고 봐요. 또 테슬라와 애플 보고 있는데 이 최근 시장이 급반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종목이 이 두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이 연초의 고점권에 거의 10%까지 가깝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는 이들 종목이 지수를 받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못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 지수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횡보를 한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뭐 부러질 거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4월 둘째 주까지는 추가 상승할 거라 보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히 부러져서 다시 나스닥 13,000 몰러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전에는 전 최소한 쌍봉 만들고 쌍봉은 만들고 내려간다라고 봐요. 최근 시장이 워낙 급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헤지펀드를 포함해서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불과하다라고 본 적이 많은데 글로써 뭐 리포트로 써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걸고 매매를 한 쪽에서는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 새벽에 발표된 CFTC의 그 투기적 순매매 포지션도 S&P 매도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냥 숏을 고집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봐요. 어쨌든 2주 연속 S&P 숏 포지션 지금 5만 계약 이상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음 주에 쌍봉 만들 때까지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얘들이 손절할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 중국 시장이 청명절로 휴일이에요. 또 이번 주는 ISM 서비스업 지수 제외하고는 뭐 비중이 큰 경제 지표 발표도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술적인 흐름이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여전히 변동성이 낮아요. 근데 일시적인 급락이 나와서 변동성이 튄다 한들 연속적으로 튈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또 지수 위치도 되게 애매한 위치인지라 매매가 쉽진 않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4월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4월 첫째 주만큼은 매수세가 지배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뭐 과도한 비중 축소 문제, 그리고 연기금이 LG에너지솔루션 매수세, 또 아직도 변동성이 하락할 룸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시장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환율도 지금 1200원 초반을 향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는 트리거만 발동되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 대한 강세 마인드는 계속 유지하는데 기술적인 매매는 좀 해야겠죠. 그리고 또 상승폭은 372선 이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상승하는 과정 동안 곱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변동성 수준에 맞춰서 강세 콜 스프레드를 이번 주 내내 쌓는 전략, 이 정도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은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포지션 잡고 싶은 게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통화 시장이 옵션 만기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특별한 추세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름은 이제 $95 보러 갈 것 같은데요. 바로 보러 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위해서 $100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을 낮춰갈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